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공개용 모의고사를 하나를 공개했고요. 제목은 정현경 한성은 모의고사입니다. 이 정현경 한성은 모의고사는 최근에 나온 수능 문제들이 기반으로 한 신규 출제를 가지고 공개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이제 공개용 모의고사죠. 한성은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월간 준킬러 그리고 준킬러 관련 문제들을 같이 제작하고 공조해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문제를 아주 잘 만드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공조해서 이번에 공개용 모의고사를 하나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 나형이고요. 문제를 전부 다 풀어줄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30번 문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문제를 풀다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30번을 풀면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 요즘에 매를 안 맞죠.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속담입니다. 30번부터 쭉 거꾸로 역순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항상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모의고사는 근본적으로 이제 출간을 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쉽게 내면 좀 부담스러워.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쉬우면 오히려 쉽다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출간형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내지만 사실 선생님의 안전한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평가원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느냐, 교과 내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제대로 녹아갖고 제대로 된 로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공개되는 정현경 한성은 모의고사는 그런 관점에서는 최고 퀄리티의 모의고사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30번 문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잘 보셔야 돼요. 30번 문제 가봅시다. 이게 좀 되게 독특한 구조야. 어떤 구조냐면, 자,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우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4차 함수의 개형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느냐. 4차 함수의 기본 개형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거겠죠. 물론 이 그래프가 누가 더 극값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 실제로 값들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칭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극값이 3개, 다시 말하면 극대 2개, 극소 2개, 극대 하나인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런 그래프도 있지만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아? X축에 평행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대칭이 됐던 비대칭이 됐던 극값이 유일하게 하나로서 이런 값들이 같지 않는 형태로서 4차 함수의 개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우선. 그래서 그것들과 사실은 인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차수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인수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결정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2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다항 함수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표현도 썼죠. 차수 결정한다, 인수를 결정한다, 개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자, 이런 4차 함수가 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그림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fx가 ft와 같게 되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자, 주의할 점은 얘가 비교돼야 될 게 있어. 어떤 게 비교되냐면 이런 거예요. fx가 t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교점 이야기를 할 때, 자, 우선 아이디어는 교점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다르죠. 교점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주어진 식은 우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죠?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다면 자, 봐봐. t가 됐던 x가 됐던 둘 다 변수기는 해. 하지만 둘 다 동일한 변수를 놓고 시작하면 문제가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x를 변수로 보고 얘는 무엇? 미정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정상수를 통해서 특정 관계를 해결한 이후에 이게 나중에 변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차례대로 보려고. 너는 무조건 변수야. 너는 무조건 상수야가 아니라 미정상수처럼 보고 이제 변수 관계를 따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y는 t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졌어. 이렇게 막 그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이런 걸 우리가 개수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렇다면 얘는 하나, 둘 하니까 너 그때는 2개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지금처럼 뽕 하고 이렇게 튕겼을 때 접했을 때 그때 개수가 갑자기 변해. 그러면서 이제 개수함수의 불연속 이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 개수함수의 불연속 이치는 극값이나 또는 점근선. 근데 우리가 점근선을 보는 건 유리함수 빼고는 다항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이렇게 많지 없으니까 어쨌든 극값, 점근선, 끊어져 있는 점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접하는 상황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특이점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필요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극값 위치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일 때 그때 GT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무조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GT가 어떻게 돼? 또다시 GT는 3이 되면서 또 불연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이때 잘 봐. t는 y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 gt는 어떻게 돼? 그때 gt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때 gt가 무엇이 돼요? 아, 갑자기 1이 되고 요 밑으로 가면 gt가 뭐가 된다? 0이 되면서 아, 너한테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의 극값을 나타내는 값에서 주어진 개수 함수는 갑자기 변하게 된다. 극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봐봐.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녀석에서 우선 첫 번째 우선 개수 함수를 따진다면 뭐 개수 함수 너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뭐 교점의 개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t는 x 좌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의 방법들이 다르고 이 문제는 또 한 단계 더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자, 만약에 지금처럼 그렸어. 그때 내가 만약에 t를 x에서 잡아서 ft와의 관계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fx랑 y는 ft가 교점을 갖게 되는 서로 다른 x좌표를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내 말 맞아? 자, 이때 t는 사실상 x좌표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얘를 분할하고 나눌 거냐? 자, 우선 극값을 만드는 이 상황에서 개수가 변하는 거 지금 관찰했지만 그때 너희들이 봐줘야 될 게 이런 값들 알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베타, 여기 예를 들어서 감마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도 봐야 돼. 이렇게 끊어내. 이렇게. 이 자리는 이제 구별해서 요건 내가 T1 이렇게 볼게요. 요걸 T2, 요거 뭐? 요걸 T3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라지 T1 이렇게 다 구별하자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게 복잡하네. 아무튼 제가 이런 상태에서 잘 봐봐. x 다시 말하면 t가 알파보다 작은 위치에서는 ft가 지금처럼 그려지니까 그때 gt는 두 개가 된다고. 둘 맞아? 그런데 만약에 t가 알파가 된다. 그럼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니까 이 알파에서 불연속인 거야. 알파와 t1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죠. 네 개 개수 함수가.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서 갑자기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너의 개수도 불연속이야. 그러다가 밑으로 가면 둘 하다가 하나, 맞아요? 하나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서 또 불연속이야. 그럼 x가 얘랑 얘 사이에서는 또 두 개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세 개. 그러니까 너도 불연속이야. 얘도 불연속이야. 얘도 불연속이야. 얘도 불연속이야. 관찰해야 될 점들이 좀 많긴 한데 7개 점들이라고. 그래서 개수함수의 불연속을 나타내는 지점을 자 y좌표로 설명할 때는 이제 그 값들 요거 세 개죠. 그리고 x좌표라는 얘기는 극값을 만드는 x좌표를 끊어서 설명을 하면 되더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오케이. 이 정도의 아이디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상태야. 아주 기출에 많이 등장하는. 근데 그걸 뭘로 바꿨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x와 ft가 같게 되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어? 실근합 얼씨구리? GT인데 관찰은 이렇게 해. 결국 실근합 자체가 갑자기 변하는 위치는 동등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얘들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봐봐. 이렇게 잡아냈을 때 너희들의 실근 만약에 FT가 지금처럼 그렸어. 그럼 얘들의 실근의 합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아이고 미안. 변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 뭐야? 연속성을 가지고 그냥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여기서 퐁 하고 튕겨서 나오잖아. 이 베타라는 것이 더해지잖아. 아, 그러면 불연속을 만들어내는 위치. 합의 불연속을 만들어내는 위치도 동일한 아이디어로 적용된다라는 게 생각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독특하게 얘들의 값들을 좀 다른 형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 이제 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 아, 그래? 어쨌든 이런 모든 실근의 합이고 그 실근의 합이 불연속이 되는 위치를 자, 4개를 찾으라고 그래서 그 4개를 통해서 뭘 결정을 하냐 얘기냐면 이 사차함수의 개형을 결정하자는 얘기야. 사차함수의 개형을 결정하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처럼 불연속이 되는 이 x의 위치가 4개밖에 없고 그 4개의 값들의 어떤 관계들을 설명하여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사차함수의 수식을 결정하자는 얘기야.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F'사를 구하자. 그러니까 F'사를 구하자. 어머, 야, 문제가 쉽지가 않구나. 그죠?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시작을 합시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사차함수의 개형, 그 다음에 개수함수 기반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의 실근의 총합이 갑자기 변하는 위치, 불연속 위치를 체크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의 조건들을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가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다시 보면 다시 봐봐. 우선 사차함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것들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얘기하자고 그랬어. 그때 GT가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4개래. 야, 그러면 야, 생각해봐.
야, 4차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졌다. 그러면 여기를 딱 잡아. 뭐라고 잡아? 이 자리를 내가 만약에 t라고 하자 그랬을 때 네가 y는 ft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t의 값이 변할 때 얘들의 근의 총합, 이 x 값들은 계속 뭐야? 연속적으로 변하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보면 다시 봐봐. 이렇게 끊어내서 보자고. 그 왼쪽에서의 교점이 변하는 상태가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야. 얘도 연속적으로 변해. 그러다가 얘들의 근의 총합이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한 개밖에 없다고 지금 한 개.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아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인 경우는 안 된다. 노노해. 이렇게 해서 빨리 보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될 수가 없어. 왜?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지금 얘랑 이 상황에서 별로 달라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노노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봤던 놈에서 그죠? 극값이 3개여야 돼. 극값이 몇 개? 3개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드러낼 수 있는 개형은 큼지막하게 세 종류 우선. 그렇지 않나요? 세 종류잖아. 어떤 꼴?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 아니면 대칭이 되는 경우 또 이렇게 고려보겠죠. 얘를 봐봐 또 이제. 얘를 봐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퉁 하고 여기서 뭐야? 갑자기 바뀌겠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그런 녀석이 여기서 알파 하나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이 그림이라면. 네, 맞아? 그러다가 이제 합이 또 연속적으로 뚝뚝뚝뚝뚝뚝뚝뚝 변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쪽 여기 베타 여기 감마라고 하면 얘는 최대 3군데서밖에 안 변해. 갑자기 변하는 3군데서 갑자기 변하는 불연속이 있지. 다시 봐봐. 이 녀석들의 근의 초가 원래는 x좌표란 말이야. 얘들의 변화를 보면 연속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새로 생긴다면 뭐가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고 만약에 3이다. 그럼 얘들의 근이 따따따따따 어떻게 사이 수렴하잖아. 수렴하다가 갑자기 2 딱 되죠. 그러니까 점점 사에 가까워지다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다시 할게. 4가 아니라 미안 잘못 얘기했어. 이쪽 값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쪽 값을 미안해 T1하고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의 값이 T1에 점점 가까워지고 얘의 값도 T2에 점점 가까워져. 그럼 T1, T2까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뽕 하고 알파가 더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불연속점이 생기고 얘도 같은 맥락으로 3개다. 근데 내가 4개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못 그려요. 그러니까 너도 탈락이야. 그럼 커다란 종류로는 너희 2종류인데 아까 그려본 바로는요. 얘도 안 될 것 같아. 문제는. 얘는 너무 넘잖아. 너무 넘는다는 게 뭐였죠? 지금 또 봐봐. 이렇게 잡아내서 이 자리를 만약에 T1이라고 하고요. 이 자리를 그냥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봐요. FT가 지금처럼 그려졌을 때 T가 점점 이쪽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야. FT라는 그 Y의 FT라는 이 상수함수 역할하는 것이 밑으로 점점 가라앉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T1, T2로 점점 가까워지죠. 값들이. 그래 총합이 가까워지다가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갑자기 변하는 거잖아. T3에서 불연속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T1과 T2와 T3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내가 맞아? 뭐 Y는 FX랑 Y는 FT랑 같아지게 되는 그런 근들의 총합이 갑자기 변한다고. 그러니까 요 위치로 딱 가봐요. 가봐. 그럼 그냥 다 연속적으로 변해. 그럼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치. 자 봐봐. 하나, 둘, 셋을 만드는 x좌표. 하나, 둘, 셋을 만드는 x좌표. 얘를 만드는 7개야. 7개. 아니 그러면 얘들은 잘 생각해봐. 7개가 되니까 얘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얘도 안 되고. 야 그럼 답을 못 내겠네. 잘 봐라. 이 경우에 되게 중요한 소스를 잡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소스를 잡아내야 될 것이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4개가 되려면 저 7개 중에서 3개를 없앨 수 있죠. 아까처럼 부족한 아이들은 늘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못 늘려. 최대 불연속점이 하나, 최대 3개밖에 안 되니까 못 늘리지만 얘는 불연속점을 7개를 만들 수 있다면 불연속이 되지 않게 3개를 줄일 수 있다고.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야. 바로 0이죠. 0. 뭐 x 좌표 자체가 0이 되는 그 순간이라면 0은 더하나 마나 아무 상관없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 이제 와볼게. 이렇게 그린 상태라면 3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케이스가 요거는 이제 써볼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짠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불연속이 되게 하는 T의 위치들을 설명하는 점들은 얘라고 보셔야 돼. T1, 뭐 T2, T3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 둘, 셋 있고 여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쪽 자리가 만약 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없죠. 뭐가 상관없는 거냐? 자, 봐요. 다시 이쪽을 내가 T1이라고 할게. 여기를 T2라고 할게. 이렇게 된 상태. T1, T2. 그죠? 이걸 T2라고 할게요. 그럼 너의 교점들이 따따따따따 붙어. 그럼 T1과 T2를 향해서 계속 변하잖아요. 이렇게 촉촉촉촉촉 변해요. 맞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리고 밑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도. 만약에 FT가 지금처럼 그렸다. YFT. 이렇게. 그러면 얘들의 값이 너무 많다. 어쨌든 이거 T 몇이라고. 이거 3번. 이거 4번 이렇게 합시다. T5번, T6번을 보면 잘 생각해봐. 얘들의 합이 T, Y는 그 FT라는 녀석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얘 T3가 점점점 너에 가까워지고요. 얘도 얘에 가까워지고 이건 어디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내가 맞아? 이거 얘를 잘 하시라고 다시. 얘들의 총합은 원래 T3, T4, T5, T6인데 T3와 T6가 어딜 향해서 가? 이 FT가 올라가면 여기 T1, T2를 향해서 수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맞죠? 그 다음에 T4, T4, T5는요. 어딜 향해서 가? 얘한테 향해서 가는데 네가 0이면 어쨌든 얘의 극한값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네가 0이면 이 지점에서는 연속이 된다고. 연속. 이 지점이 되는 그런 값에서는. 야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아이디어의 근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형칙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형칙은 너무 어렵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0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뭐 맥락상 네가 0일 때 등등 좀 고민해보자는 얘기야. 맞아? 그럼 케이스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올 거냐? 되게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형태. 되게 다양한 형태. 아 그럼 극값을 만드는 이 좌표들에 대해서 얘들이 0이 되는 케이스겠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 상태라면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자리가 0이다. 그럼 같은 맥락 아니야? 세 번째. 만약에 이 자리가 0이다. 그래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내 말 이해되나? 너무 지저분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말고 이제 네 번째.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지금 좌우가 비대칭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작아질 때도 또 세 가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0일 때. 맞죠? 다섯 번째. 야, 만만치 않구나. 이 자리가 0일 때. 여섯 번째. 어? 야 그럼 네가 이렇게 그려줘. 네가 0일 때 이런 거죠. 극값을 만드는 x좌표가 0이 되는 순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 아 왜? 여기가 0이어봤자 이 개수가 없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봐. 네가 0이 되는 이 순간은 지금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점을 지금처럼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얘도 세 개의 점을 상쇄시켜 줬고 얘 그럼 너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결국엔 4번, 5번만 남는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눈에 보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보자고. 이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봤을 때 이제 점점 속가내는 과정들인 거잖아. 이런 조건들을 보면. 가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위치를 각각 차례대로 A1, A2, A3, A4라고 하자. 이 그림을 그러니까 좀 다시 그릴게요. 설명하다가 이것저것 더 칠해졌으니까 이거 이제 아이디어를 쓴 거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설명하지 않으려고 썼다 지웠다 한번 해볼게요. 30번의 대부분의 시간이 뭐 다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자 이렇게 잡고 어디가 0이 되었어? 여기가 0이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연속이 되더라. 그럼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짠 이렇게 잡히고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해야 돼. 그럼 차례대로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라고 부르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이제 상관없죠?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요 자리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A1, 네가 A2, 네가 A3인가요? 네가 A4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야. 차례대로 숫자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것들은 아니라고? 그럼 뭐 이렇게 잡고선 너가 같아지게 되는 여기 A1, 여기가 A2 그죠? 맞죠? 이거 지워야 되겠다. 여기가 A3 살짝 헷갈릴 뻔했어. A 4개. 그럼 다시 얘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가 A1인가요? A1 여기가 A2 그죠? 여기 A3 여기가 A4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랬을 적에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A
3-a2의 차이가 2다. 그럼 너랑 너랑의 차이가 2다. 근데 별로 소득은 없다. 왜? 뭐 그거 알려줘서 지금 뭐 얘들이 구별이 되나요? 안 되네. 미치겠다. 그죠? 나 조건 가봅시다. 이럴 때는 문제를 읽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별 소득은 없어 보여. 그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가 킬포인트라고 봐. 선생님은 FA2 마이너스 F0. 자, 요게 힌트였던 거지. 0이 되는 위치가 있었잖아. 0에서의 함수가. 그 녀석과 얘들의 차이가 3분의 5래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봅시다. 2번이 얘야. 그 0번이 이렇게 그러면 F2가 더 커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오, 좋았어. 얘도 말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0번이잖아. F2가 더 커야 되니까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도 봐봐. 이것도 안 돼. 잡았다. 요놈 잡았다.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다 이거야. 얘 하나 찾는 거라고. 나가 킬포인트. 그래서 결국엔 저 4번 위치에 있었던 그림만 되더라는 얘기였어. 어려워. 어려운데 살짝 좀 재밌기는 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어. 니들도 어쨌든 간에 네 번째 경우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하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주어지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를 0으로 지금 선생님이 잡은 거고요. 이렇게 끊어내고 이 자리가 이제 A1이 된 거고요. 이 자리가 이제 A2가 된 거고요. 이 자리가 A3가 된 거고요. 이 자리가 A4가 된 거라고 봐야지. 이제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그제서야 가족권을 쓸 수 있겠지. 3번과 너와의 차이가 2가 나더라. 그러니까 네가 A3가 A2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가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뭘 물어봤냐 하면 F'을 물어봤잖아. F'. 문제 잘 봐봐. F'.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3지점이고요. F'은 3차 함수잖아. 그걸 지금 하나를 줬다고. 어머. 야,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4겠지. 왜?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 4. 맞아? 그 X. 맞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이렇게. 그럼 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럼 네가 뭐가 돼?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한 문자식으로. 그래서 알파만 구하면 너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구할 때 아무리 봐도 뭔가를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얘를 봐야죠. 네가 뭐냐? 이거죠. 인테그랄 0부터 A2. 자, 내가 A2를 알파라고 하자. 오, 여기서 F 프라임. 그렇지. X dx를 하는 게 3분의 5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약간의 복잡한 계산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0부터 알파까지 얘를 실제로 전개하면요. 봐봐. 4 이거 좀 전개해 볼까요? 4에다가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여기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쓰겠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x가 곱해질 거니까 4 x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x dx를 적분하겠죠. 맞아? 요 수식들을 적분하는 과정들은 조금 이제 긴 거니까 너희들에게 좀 맡겨놓도록 할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 계산도 좀 중요하기는 해. 정리를 했더니 선생님 정리했더니 알파가 1이다. 이렇게. 알파가 1이라서 네가 4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마지막에 f 프라임 우리 4를 구하자고 그랬어요. f 프라임 4를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4 3 16 3 하니까 48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형태로 되죠. 이 계산을 생각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fx 마이너스 ft가 여기 다시 할게요. fx가 ft가 되는 우선 교점 개수 이야기를 너희들이 제대로 기억하느냐. 그 상태에서 이들의 실근의 총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결국엔 극한 개념을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서로 같아지는지 달라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연속적인 변화 상태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만 그려졌으면 만나는 근을 x좌표라고 했을 때 이 근 자체를 보면 이 근 맨날 연속이거든. 맞아? 근데 언제 변해? 이런 극과 위치에서 갑자기 값이 뚝 생겨버리면 변한단 말이야.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위아래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여기를 내가 T1이라고 하면 T1 쪽이란 말이야. 실근의 합이. 얘 같은 경우는 너 더하기 넣을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0이면 이 위치가 얘가 0이면 그냥 연속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통해서 얘들의 극값이 누가 0이 될 거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극값을 만드는 이 x좌표가 누가 0이냐 총 6가지 케이스가 눈에 보일 거고 그 중에 안 되는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 이걸 이제 그래프 추론이라고 봐야 돼. 결국엔 4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건 그냥 그래프의 개형이었던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30번 문제였고요. 아마 이 정도면 꽤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 생각들이 듭니다. 됐죠? 30번이었어요. 넘어가시고요. 뭐 주요 문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30번은 지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셔서 다시 이제 역으로 가고 있죠. 29번 가자. 29번. 29번 문제도 있고 28번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과 29번이 둘 다 동일하게 무슨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야. 사실은 27번 위의 문제가 28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난이도상 27번이 좀 쉬운 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쪽으로 28번을 보내는 바람에 28번, 29번이 서로 경우의 수로 연결됐다. 근데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 다른 내용. 29번과 28번은 내용 영역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 제가 봤을 땐 수능이라면 30번 지금처럼 미적에 관련된 수투 얘기가 등장될 것이다. 29번에 분명히 경우의 수 또는 확률 문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객관식에 있었던 19번이 만약에 뒤로 가겠다면 29번에 바뀔 거고 그 29번을 다시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19번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21번은 내가 보기에는 미적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기역, 니은, 디귿을 21번에 박아놨다면 20번은 무조건 점화식 얘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영은요. 점화식, 수열의 추론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1번이 수열 추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아주 조심조심 해봅니다. 왜? 이런 예측은 항상 빗나가기 마련이거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밸런스를 봤을 때. 아무튼 제가 29번 위치는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마 밸런스상으로 29번과 19번으로 내가 낸 문제 두 개가 서로 이제 교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교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 자, 29번 가볼게요.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3장의 카드와 문자 ABC가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이웃할 때는요. 같은 수가 적혀있는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논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는 공식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공식이 우선되는 문제들이 있지. 그냥 3점짜리. 그냥 쉬운 3점짜리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공식 빵이야. 그냥 공식 뽕 하고 들어가. 근데 4점짜리나 가끔은 어려운 3점짜리 문제들조차도 공식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흰 공이 됐든 검은 공이 됐든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어떤 기준을 잡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 분류를 해줘야 돼.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뭐 이거 그럼 곱할 거고요. 뭐뭐 이거 하나로 분류가 됐을 거니까 나중에 더할 거다. 라고 할 때 이때 쓰이는 공식은 기본적으로는 조합 공식. 조합은 공식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중복 조합 공식, 팩토리얼 공식 등등이야. 이때 선생님은 순열조차도 얘기하지 않죠. 왜? 순열은 그냥 곱이야 곱. 순열 자체는 곱이라고 공식 의존도가 좀 떨어져. 맞아? 그러니까 선택의 방식들을 결정하고 배열할 때는 팩토리얼을 쓰는 거니까 사실은 공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쓰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라고. 이쪽. 그러니까 분류를 잘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언제가 돼야 되냐면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숫자를 몇 개를 이웃할 거냐가 기준이란 얘기지. 그렇게 그냥 독해를 해야죠. 당연한 소리네. 그죠? 자, 기준은 뭐다 이 문제는? 숫자가 몇 개가 이웃하냐 붙어있는 거야. 그럼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숫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딱 교과 수준의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이웃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 숫자가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태는 뭘까? 교과서 생각해봐. 이웃해도 되는 걸 배치하고 이웃해서 안 되는 걸 사이사이에 배치한다고. 야, 선생님이 2주 동안 2주 동안 선생님이 지금 요거 이제 뭐지 따로 이제 선생님 밴드 올리려고 좀 촬영 중인데 내가 지금 자꾸 여길 보고 하고 있냐 습관이 돼가지고 여길 봐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에 2주 동안 우리가 또 지옥을 경험했죠. 미친 목사님 덕분에. 그죠? 아주 뭐 여기까지 찾으면 다 비방용 용어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분노가 우리를 키우진 않으니까. 그래도 진짜 열받지. 근데 지들은 사과도 안 해.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2주 동안 우리가 라이브 수업도 하고 막 그랬거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완전 난리법석이었어요. 라이브 하느라고. 아무튼 제가 그 시간을 보냈고 뭐 이제 커피숍 이런 데가 다 닫았었잖아. 다 닫았었죠.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데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카페를 가끔씩 지금 이용을 하는데 이번 딱 카페를 갔더니 카페 자리들이 또 예전보다 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너희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냐?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먼저 박아놓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뭔가를 꽝 붙여놓는다고. 앉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봐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웃하지 않는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얘는 나중이야. 뭐죠? 니들의 갈 자리를 나중에 지정할 거야. 그럼 결국엔 여기 뭐야? 이렇게 구분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걸 꽝꽝 박아놓고 얘들을 사이사이에 끼워놓는다는 거죠. 맞죠? 올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쓸데 문제. 자, 가볼게요. 숫자 몇 개가 이웃되느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의 시작이다.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던 유머가 하나 들어갔어. 케이스 1. 자, 가보자. 자, 모든 숫자 카드가 이웃된다라고 봅시다. 왜냐면 숫자 카드가 지금 1, 2, 3, 3개니까 모두 이웃. 모든 이렇게 할까요? 숫자 카드가 이웃이다 라고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웃. 모든 숫자 카드가 이웃이다. 그럼 당연히 숫자 카드 자체는 이미 배치를 결정을 했어. 1번. 그럼 얘는 꽝 하고 박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문자 카드 A, B, C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그냥 하나야, 하나. 자기들끼리 순서도 안 적히고. 그럼 얘들의 배치는 4팩이라고. 맞죠? 케이스 2. 이렇게 갑시다. 두 번째는요. 두 개의 숫자 카드가 이웃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웃할 두 개의 카드를 고르겠죠. 숫자 카드 3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2를 지금처럼 딱 골랐어. 근데 거기에 3이라는 카드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얘들을 배치하지 말고요. 뭐 문자를 먼저 배치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먼저 배치해. 아, 그러면 골라놓은 다음에 얘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문자들을 배치하겠다. 그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들이 사이사이 네 군데의 빈자리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4개. 그럼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는 경우 4가지. 그리고 얘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자리에 네가 들어가는 거 3가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6, 3, 18, 4, 8에 32, 72, 3, 216인가요? 216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아, 별 얘기 아니네. 그죠? 케이스 3 가보도록 합시다. 케이스 3는요. 3개의 숫자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 이웃하지 않는다. 됐어? 여기는 문자 배치. A, B, C. 그러니까 3팩이야. 3팩.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니까 얘들은 어떻게 가지면 돼? 4, 3, 2. 뭐 숫자가 그냥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24, 6, 14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 더하면 0, 6, 3 그리고 24, 38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9번이었어요. 됐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29번보다 오히려 28번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28번의 별표. 이게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26번 위치에 들어오는데 번호 때문에 좀 자유롭죠. 이게 29번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28번 가봅시다. 28번의 별표. 진짜. 29번은 어떻게 보면 평이해. 오히려 28번이 더 아이디어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로 가볼까요? 28번이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공이 8개가 있고 파란 공이 2개가 있다.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파란색 공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2개. 딱 2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자, 전체 10개의 공을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준다 라고 할 때 공을 한 개만 받는 학생이 2명 밑줄 그으십시오. 공을 한 개만 받는 학생이 2명이야. 걔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은 밑줄이야. 1개 이상의 공을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래? 이걸 5명에게 나눠줄 거다. 근데 이 5명 중에 어떤 2명은 무조건 1개만을 받아야 된다. 자, 기준 어떻게 할까요? 흰 공보다는 파란 공이 기준이 되는 게 좀 심플하죠. 그리고 1개를 받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의 시작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을 할 거냐 이 얘기야. 봐, 1개씩 받는 친구들이 있어.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두 파란색. 이렇게. 그럼 1개씩 받을 애들을 결정을 하자고. 뭐 옷이. 그럼 얘들은 그냥 다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하나씩 받을 2명을 골라. 맞아? 그럼 A, B, C, D, E라는 그 5명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니들이 둘이 이제 파란색을 받았다고 하죠. 파란색을. 그럼 남은 3명이 뭘 가져가야 돼? 남은 3명이 흰 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야 돼.
마지막 줄에 모든 학생은 한 개 이상의 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 보시면 한 개만을 받아야 될 애들은 결정했으니까 나머지는 한 개만 받으면 안 되죠. 두 개 이상이겠지. 내 말 이해되니? 너 받을 거 X, 너 받을 것을 S, Y, 너 받을 것을 G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건 흰 공밖에 없어요. 흰 공 몇 개야? 8개가 있다고 지금. 그럼 똑같은 공을 서로 다른 3명에게 주겠다. 중복조합의 기본 모델이지.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X의 결정 조건이 Y의 결정 조건이 G의 결정 조건이 이 언어의 함정이지. 한 개 이상이 아니야. 2개 이상이고 한 개 받을 애들은 결정되고 끝났잖아. 이건 2개 이상.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3, H 8 빼기 6. 오, 이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10 곱하기 얼마야? 6이죠. 4C니까 60.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결정이 되냐? 띵띵 이렇게. 케이스 두 번째. 그렇죠? 빠르게 푹 하고 풀고 뭐 공식 바로 그게 아니잖아. 공식은 나중에 썼어요. 공식을 나중에 썼다고. 케이스 두 번째. 자 그럼 한 개씩 받은 어이? 2명 있잖아. 2명? 근데 모두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 한 명 가져가고 이제 이게 흰색 한 명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한 개씩 받은 2명이. 그럼 아까랑 같은 맥락이야. 5명 중에서 2명을 고를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2팩이라고. 왜? 5명 중에서 2명을 고를 건데 걔들이 빨간색이 어디 있어 지금? 파란색하고 흰색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 2팩이지.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 봐라. A, B, C, D 이 중에서 A, B, C, D라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가 파란색 가져가고 네가 흰색을 가져갔어. 이제 됐어. 너희들은 줬으니까. 나머지는 2개 이상 받아야 돼. 2개 이상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게 파란 공이 여전히 하나가 있다고 지금. 흰 공은 몇 개? 흰 공은 7개가 있고. 맞아? 그죠? 야 그럼 파란 공 먼저 줘야지. 하나 주자. 3명 중에 한 명에게 파란 공을 주자. 그럼 만약에 너한테 줬다. 그럼 얘는 한 개 이상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네가 가져갈 건 X개, 네가 가져갈 거 Y개, 네가 가져갈 거 G개 이렇게 불렀다면 얘들은 7개를 채우면 돼. 똑같은 공이니까. 중복조합의 기본 모델인데 저는요 한 개 이상이야. 왜? 이 파란 공을 받은 애들은 N은 하나 받았으니까 한 개 이상이면 되는 거죠. 너는 2개 이상이고 너는 2개 이상이구나. 그러고서 딱 쓰고 보는 거죠. 아 3H. 근데 잘 봐라. 7에서 2야. 야 얘가 변함이 없을 거야. 그치? 결국 하나씩 주고 그죠? 결국 하나씩 주고 똑같은 색깔인 흰 공을 3명에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파란 공 받은 애는요 6의 값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이 값은 불변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0이고 60이고 6이니까 360이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상당히 좀 귀찮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의 특징이죠. 그죠? 자 그럼 한 개씩 받은 2명이 있다. 한 개씩 받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모두 흰색을 받은 거야. 모두 흰색을 받아간 거야. 그러면 5C2 1에 버리면 흰색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어떻게 되냐면 흰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고 잠깐 파란색이 여전히 2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색이 다르니까. 그럼 이 녀석을 누구에게 줘야 돼? A랑 B랑이 흰 공을 하나씩 가져간 아이들이고 얘들은 이제 픽스 그냥 고정. C 그다음에 D 그다음에 E라는 녀석들이 얘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럼 우선은 봐봐. 파란색을 줘야 될 거 아니니? 여기서 또 잠깐. 지금처럼 색이 2 종류인 상태에서 경우의 수로 나눠질 때 중복조합을 직접 이용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너부터 줘야 돼. 얘를 줘야 되죠. 파란색 2개를 서로 다른 3명에게 나눠주는 방식? 으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쉽게 가볼까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봐. 파란색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걔들의 개수들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분류하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공식 쓰지 말고. 아니 그냥 써도 되긴 하지.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서로 다른 3명에게 얘들을 이렇게 다 아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나머지를 얘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한 개를 받았는지 파란색 2개를 받았는지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얘기는 지금. 맞아? 그래서 공식 쓰기 전에 분류를 먼저 하라고 차라리. 이게 뭔데요? 2가지란 말이야. 서론이 좀 길었는데 2가지. 뭐가 2가지냐면 이렇게 한 개씩 이걸 2명에게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겠고 아니면 요 2개를 한 묶음으로 한 명한테 가는 방식이 좀 다를 거라고. 왜? 그러면 얘들이 이전에 받았던 게 지금 한 개씩 있으니까 한 개만 더 받으면 되고 한 개만 더 받으면 되고 어떤 이는 0개 이상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다시 봐봐.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명이 파란색을 하나씩 가져갔어. 그러면 얘가 파란색 가져가고 얘가 파란색을 가져갔어.
그럼 얘는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3, H. 지금 다 채워줘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니까 얼마? 야, 그래도 어차피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볼까요? 3, C1. 야, 뭔데 그게? 너가 몽땅 가져가라 이가 하나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얘는 0개 이상 그래 봤자 A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근데 분류를 해놔야 좀 더 확실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면 조금 귀찮은 문제지. 10 곱하기 저거 얼마야? 6, 3, 18이냐? 18. 3, 3, 9, 27? 맞아요? 그래서 이게 200 잠깐만 52 그죠? 3C1, 3H2 3C2, 3H 다시 봐봐 3 6,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6, 3, 18, 야 18, 18이구나 욕한 거 아니야 18, 18 그러니까 36 오이? 잘못 계산했어 360인가요? 이렇게 720에 아까 얼마 나왔니? 780인가요? 답은 780 이렇게 정답 28번 됐죠? 오히려 29번보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복조합 형태로서 아주 잘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됐죠? 그리고 27번 가봅시다 27번 15 27번 27번이요? 간단하게 풀지 이거는 봐라 자 우선 X축 Y축 기반으로 해서 함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라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죠 로그 a에 x-k가 있다 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지수함수로 등장을 할 건데 그 녀석의 역함수의 수식을 직접 구하려고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이 역함수를 gx라고 했다 그럼 네가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일 것이다 대칭성을 물어본다는 거 그림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는 당연히 대칭이니까 지금처럼 그려질 것이다 gx와 fx가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상태.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과 각각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선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러지 우리 그려진대 지금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너랑 수직이겠죠? 만나는 이쪽 점을 B 여기를 C라고 하고 이 점을 지금 A라고 하자고 한 것 같다. 그죠? 맞지? A를 C라고. 자, 점 B가 곡선 y는 fx 위에 점근선 위의 점이고 이거 밑줄 거라. 그게 킬포인트야. 얘 점근선은 x는 k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b가 지금 요 점근선 위의 점이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네가 지금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k잖아. 그러니까 너는 x좌표가 k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준 건 너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a는요 너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니까 k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너의 x좌표가 너의 y좌표란 말이야. 맞아?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 같은 경우는요 기하적으로 45도를 나타낸다고. 45도. 그게 뭔 소용인데? 수선의 발을 내려봐. 이렇게 수직 내리면 얘가 45도니까 네 길이랑 네 길이랑 같은 거 아니야? 너도 k고 얘도 k라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보세요. 짠 잡고 너 딴 잡아봐. 지금 여기가 k라는 거잖아. 그럼 얘도 k예요. 얘도. 맞아? 네가 k? 그런 다음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밑으로 또 가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킬포인트 마지막 두 번째 줄 BC의 2대1 내분점이 A다 그랬어. 네가 2대1이야. 그럼 얘들의 수선의 발을 땅땅 내려도 이게 2대1일 거라고. 아니 그러면 이 길이가 2K겠죠. 여기가 K인데? 그리고 여기도 4K네?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지? 말고 갑시다. 말고 지금 봐봐. 여기까지가 3K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3K, K라고 이 위치가 A가 3K, K라고 지금. 맞아?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에다가 내가 2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K란다. 야 잠깐만. 이게 또 무슨 말이야? F라는 게 넌데? 얘는 1대1 대응함수잖아 지금. 야 그 얘기는 F의 이 녀석이라는 얘기는 2K 플러스 2,K가 이게 A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죠. 2K 플러스 2가 3K랑 같다. 그러니까 K가 얼마라는 얘기야? K가 2라는 얘기네. 그죠? 넌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6,2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2는 로그 A에 X에다 6 집어넣어. 너 2야. 그러니까 로그 A에 4. 됐죠?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가 2라는 얘기지. 끝? 뭐야? 이렇게 풀어라. 대칭성과 얘들의 수선의 발. 그래서
대칭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을 통해서 얘가 지금 합포인트였다. 이게 K라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네가 3K, K라는 걸 찾으면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가셔서 우리 2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주관식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21번 문제가 또 만만치가 않은 문제. 그래서 칠판에 좀 정리하고 갈게요. 21번이야. 지워. 21번 문제 봅시다. 21번도 좋은 문제. 근데 쉽지 않아요. 자, 우선 아이디어. 이런 게 나올까 싶은데 이게 3년 전이죠. 3년 전 수능 21번에 그때는 수투에서 합성함수가 직접 출제가 될 직접 출제 범위였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기본 성질을 물어보면서 지금 이 표현을 좀 빌려서 썼던 적이 있어. 봐봐. fx가 fx인 이렇게. 합성을 통한 방정식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어쨌든 수능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쯤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합성 방정식이야 지금. 자, 합성꼴이 등장하면 무조건 순서 그리고 치환의 아이디어 이렇게 시작합시다. 우선 대수적으로는 순서는 뭐냐면 x에 의해서 fx가 봐가지고 이제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fx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 입장에서 이 안에 있는 fx는요 밖에 있는 것과 대등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함수의 변수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fx를 t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ft가 뭐 t가 되게 하는 그런 t를 찾는 거야. 그런 t를 찾아서 이 녀석이 만약에 t1이다. 이 녀석이 만약에 t2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 값들이 너의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제 이게 대수적 방식이야. 근데 그걸 이제 기하적으로 좀 해석해보자. 기하적으로 해석해보자. 기하적으로. 자, 만약에 봐봐. 여기 조건을 보면 요런 느낌 보십시오. ft가 t인 거니까 사실 fx가 x와 교점을 갖게 되면 그 녀석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니야? 기하적으로는. 지금 그래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가 안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러한 함수가 여기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를 여기 0 이렇게 잡고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fx가 되는 그런 x는 알파가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잘 봐봐. f에다가 f 알파를 이렇게 대입해. 그럼 이게 f 알파인 거잖아? 왜? f 알파가 알파니까. 그러면 그게 또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게 아니라 쏘리 다시 할게요. 다시 봐봐. f 알파 맞아? 그럼 이게 알파니까 f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녀석들만 근이냐 이거야. 알파 베타만. 그렇지 않죠. 다시 봐봐. ft가 t인 녀석은 그 좌표가 x 좌표 뭐예요? x가 다시 할게. y는 x와의 교점일 땐 너무 자명하게 보일 것이다. 근데 봐라. 이 합성이라는 건 순서적으로 함수값을 잡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알파에서 이쪽 자리를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f 알파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근의 모양이 어떤 거냐면 봐봐라. f 알파가 알파인 놈도 있지만 f 알파가 되게 하는 것 중에서 잘 봐. x 값이 알파가 아닌 요 위치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내가 t1이라고 볼게요. 자, 다시 봐. f에 t1도 저 그림상에서 알파잖아.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f t1을 이렇게 넣어봐. f의 ft1 뭐라고요? f의 ft1 이렇게 써보자고. 그러면 그 녀석의 함수값이 f 알파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 다시 봐봐. 알파를 그러면 잠깐만요. 이 상황은 또 뭐가 되는 거야? f 알파가 다시 할게요. f t1 자체가 뭐라고요? f 알파란 말이야. 근데 저기 살짝 봐봐. 그 f 알파가 뭔데? 야, 이건 맨날 알파래매. 그러니까 네가 알파인 거잖아. 내 말 맞아? 그죠? 그런 상태. 그러면 다시 f t1도 f 알파도 여기도 써볼 거야. 여기 t2도 써봐. t2 써. 그 f t2도 모두 다 뭐가 돼? 다 똑같이 알파가 되죠. 내 말 맞니? 그래? 그래.
그럼 얘를 뭐라고 써주면 돼? F 잘 봐. F T1을 이렇게 쓰는 거야. F T1. 그럼 어쨌든 F T1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F T1이니까 이게 그냥 알파가 되는 거라고. 내가 맞니? F의 F T1이 F 알파야. 근데 그 F 알파는 어쨌든 F T1이라며 지금 같다며 너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너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T2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들의 팁은 어떻게 잡냐? 우선 이렇게 잡으세요. 이 수식에 대한 기본 팁은 원래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녀석과 y는 x와의 교점 기반으로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 상수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 위치의 x 좌표도 얘 근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렇다면 얘랑 같은 얘 더 없네. 여기도 더 없고 그러니까 0, 베타, 알파, t1, t2 이렇게 다섯 개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주어진 함수 fx와 y는 x와의 교점 기반으로 해서 그 교점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상수함수를 그리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다 너의 근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y는 x 위의 점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기하적 작도의 방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여기 21번을 풀기 위한 최초 아이디어 합성을 다루는 방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워봐.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이게 또 뭐야? x가 f x-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죠? 아니 그럼 이런 경우도 봐봐.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합시다. x가 0보다 작은 위치야. 그럼 이게 그럼 너 뭐? 그럼 fx-x가 0보다 크고 나타나야 되니까 너는 x보다 크고 나타나고 싶다. 그래? 두 번째 x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x가 어떻게 되겠어? x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요? x가 0일 때는 그냥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할 거니까 이렇게. 그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지금처럼 된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는 얘기니?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고요. y는 x 기반으로 해서 잘 봐봐.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fx는 여기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맞아? 야 그럼 봐봐.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fx는 여기서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내 말이 맞아요? 그런 상태야. 그럼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원점 지나고 뭔가 뚫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그 fx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3차 함수. 몇 차 함수?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 뭐 이렇게. 아니면 봐봐. 이 fx가 근데 최고차의 양수의 음수를 설명을 안 했잖아. 그럼 만약에 양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음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 근데 얘가 좀 그려지기 힘든 게 이쪽에서는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 뚫고 지나갈 거 아니냐고. 아무리 봐도 fx의 최고차는 음수여야 된다. 그래프가 이런 방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 말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첫 번째 시작인 거야. 원점을 지나는 건 맞다. 근데 문제는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그리 방법이 없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떨어져야 될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려야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도 아직 좀 그리기에는 조금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fx 금방 얘기했듯이 fx는 fx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몇 개래요? 6개. 그럼 몇 개를 추론을 해보는 거야. 자, 아이디어 생각을 해보자고. 제일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고민해보는 거지. 아이디어 들어가. 추론이 필요한 거죠. 30번 문제처럼. x축, y축을 그냥 그려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걸 그려. 그러면 최고차에서도 음수의 일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왜? 얘가 지금 너랑 얘밖에 없는 거야. 다시 y는 다시 fx가 x가 되는 그런 근을 0 하나만 지금 잡은 거죠. 맞아? 0 하나 잡은 거야.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돼? y는 0이 되는 녀석과의 교점 하나 그려봤자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 밑으로도 가야 되는데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fx가 x가 아닌 그런 근들이 요거 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밖에 없다. 더 그려 못 그려? 못 그리겠네. 이 상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왜? 6개를 만들어야 돼요. 몇 개? 6개. 그럼 느낌상 잘 봐라. 3차 함수가 지금처럼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이렇게 3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3개 이런 느낌이에요. 6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더 뭔가를 또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 한번 다시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라고 얘기했어. 가보자. 두 번째 그림이야. 어떻게 그리면 그런 저런 교점들이 더 생길까?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점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고? y는 x와의 교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야 그럼 여기 원점 좋았어. 보이지 않아? 안 보이나? 자 다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6개라는 얘기는 3 플러스 3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는 왜 안 됐니? 얘가 지금 3 이로 끝난 거잖아. 그럼 어딘가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3 플러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봐. 그러면 이 녀석이 y는 x와의 교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y는 x와의 교점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y는 x와의 교점을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그럼 y는 x와의 교점 기반으로 해서 하나, 둘 아까 빵빵빵 이렇게 가능하고요. 맞아?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 너도 잘 그리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맞지? 여기 교점에 있어서 너도 잘 그리면 3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는 거잖아. 맞냐? 야 그러면 다시 저런 방식의 어떤 약간 애매한 추론보다는 명확하게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y는 x를 지금 좀 그려놓고 시작점은요. 어쨌든 이쪽 파트에서는 이쪽 파트에서는 너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끊는 거야. 끊어. 잡아. 됐죠? 그럼 벌써 봐봐.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3개가 있다고. 맞죠? 근데 이쪽에서 얘가 여기 넘어갈 수가 없지. 왜? x가 0보다 큰 양면에서 밑에 그려줘야 되니까 이거 여기서 이거 활용하는 거죠. 요 느낌이야. 요 느낌. 그럼 봐라. 조건 만족해 지금. 근데 하나 y는 x와의 교점. 교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너 평행하게 그려. 이렇게 쫙 그려. 그러면 하나 둘 셋 평행하게 그려. 쫙 잡아. 그럼 하나 둘 셋 가능하죠. 맞아? 요렇게 그림이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됐죠? 그런 상태. 근데 지금 이게 오른쪽에서 접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접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원점을 지나면서 왼쪽에서 접하는 상황도 있지? 아닐까? 라는 생각들. 자, 잡고 이렇게 그려내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봐봐. 아 비슷하게 쭉 접고 이렇게 끊으면 왼쪽에서는 분명히 y는 x보다 크다고 그랬죠? 큰 쪽. 맞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y는 x와의 교점 기반, y는 x와의 교점 기반으로 x축에 평행한 녀석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가능. 그럼 얘도 그려? 쫙 그려. 그럼 하나, 둘, 셋 가능.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오른쪽에서 아래쪽에서 접할 때와 왼쪽에서 위쪽으로 접할 때 두 가지 상황의 그래프를 예측하면 되는 거네. 맞죠? 여기까지? 아 좋아. 근데 얘들이 이제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는 6개까지 됐고 6개의 시그널 중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 가장 큰 게 5래요.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죠? 가장 큰 게 5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 이 케이스는.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인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5, 이 자리가 5. 여기가 지금 x축이야 지금.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 관련돼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얘가 되려면 우선 주어진 함수 fx는 x와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럼 이 녀석이 접했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 수식을 정리해야 되죠. 아쉽지만 미정상수를 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다시 봐봐. fx에서 x를 뺀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쨌든 fx 자체는 최고 차이 계수가 뭐라고 그랬냐? 최고 차이 계수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구만. a 이렇게 있고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y는 xy 교점이 너랑 접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되죠. 그럼 f x가 ax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x일 거야. 지금 요 형식을 본다면
그 얘도 보면요. 얘도 보면 비슷하지. 왜냐하면 이때는 이 알파가 0보다 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도 수식 자체를 쓰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f, x가 a, 아니 잘 써. a, x에 x만 이렇게 그냥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그때 알파는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상태가 되겠죠. 알파는 0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이 되겠지, 이 상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요,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0보다는 크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5보다는 작겠네. 그죠?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써줘야 됩니까? 뭘 써주긴? 자, 봐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나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어떻다? 똑같다. 맞아요? 그리고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2다.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다시 잘 봐봐. 조건을 다시 봐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다시 봐봐. F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뭐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알파랑 똑같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일 거라고. 잘 맞아?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무슨 수식을 써보면 옆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알파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A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알파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되면 제곱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알파 자체는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워.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1이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 1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F 자체는 5가 0인 거지. 그거 지금 반영을 안 했잖아 지금. 인수를 먼저 반영하고 수식을 쓸 수 있겠지만 y는 xy 관계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다 쓸까요? F 5가 0이다. 이렇게 5 복잡해. 5a 5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5가 0이 되면 되죠. 양변을 나눠 a 5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2번식 이렇게.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요. 알파 플러스 1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까요? a가 이렇게 할까? a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이 상태가. 그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5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눈 셈이잖아. 알파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그게 0이라는 얘기죠. 칸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서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데 잘 봐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어떤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 5 마이너스 알파에 잠깐만 5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거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 플러스 2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건가요? 그럼 알파 제곱에다 마이너스 11 알파 플러스 24가 0인 건가요? 3, 8에 알파 찾았다. 이거 만족되는 게 3하고 8인데 8은 안 된다니까 지금 5 사이에 있었으니까 3. 요거 조건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계산하면 좀 지루하겠다. 지금 칸도 모자라. 이쪽을 계산하면 이 범위 내에서 나와 안 나와? 똑같은 방식이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와야 돼. 얘들아. 어쨌든 두 번째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당연해질 겁니다. 알파가 얼마? 3. 알파가 얼마? 3. 그러니까 fx는 이거 봐라.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알파가 3이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용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지? 글씨가 좀 엉망인 건 이해해 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1 칼을 많이 쓰지 않았어 선생님이. 그러면 f 마이너스 3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씁시다. 아유 이렇게 진짜 야 이거 진짜 그래.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니까 6 36 마이너스 3 9, 3, 27에서 24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22번이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 자체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서로 다른 시그널스 좀 킬러답게 나왔죠. 21번 문제인데 약간 좀 킬러답게 나왔다. 최근에 21번은 이거보다 좀 가볍죠 문제들이.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좋고 그래프 해석의 방식도 좋고 마지막 수식 정리도 이 정도면 아주 복잡한 형태 아니고 뭐 가형에도 비슷하게 문제를 내줘도 괜찮을 정도의 어떤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번이었고요.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20번 문제도 보죠. 20번,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넘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20번, 19번.
18번 손쉽게 풀 수 있는 편이고요. 17번도 뭐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방법 정도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19번 이렇게 넘어갑시다. 쉬워요? 끊김없이 그냥 쭉 한번 갈게. 20번. 20번은요, 선생님 보통 로피타르 정리를 안 쓰는데 계산의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로피타르 좀 쓰도록 합시다.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피를 가져올게요. 자, 가봅시다. 20번 문제. 봐봐. 쭉 한번 서술해 드릴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 3차 함수 fx가 있다. 자,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f x에 뭐야? 마이너스 x f2잖아. 딱 봐도 아 이게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얘기구나. 자, 우선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지. 그 분모에 너를 대입하면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0이야. 그래서 f1하고 어떻다? f2하고는 똑같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가지고 정리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로피탈 뭐예요? 너 미분해서 대입을 해. f 프라임 1. 로피탈 원래 되게 안 좋은데 f2 대입을 한다? 그게 f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1 자체가 요거 넘어가니까 f2, f1 똑같잖아. 그럼 2, f1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어쨌든 3차 함수 그랬으니까 뭔가 개수 비교도 가능할 거고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나조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정리하십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대. 그럼 x 마이너스 2을 2f x 마이너스 xf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f이다. 자,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그냥 0이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2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f2가 f2랑 똑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미분에서 얘들 대입한 값이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2가 f2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f 프라임 2가 f2랑 똑같다. 그럼 조건을 다시 보면 f 프라임 2 하고 f2가 똑같아. f 프라임 1이 이 f2가 똑같아. 그 조건에 만족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 이상. 그럼 제일 무식하게 푼다면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연립해서 계수 비교하면 돼요. 맞아?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또 좋을 것 같냐면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fx가 x 마이너스 1에서 두 번째 x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알파에서 플러스 k 이렇게 써주고 갑시다. 뭐 하는 짓이지? 잘 봐라. f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k야. f에 2를 집어넣어도 얼마야? k야. 맞죠? 그런 상태. 다시 f 프라임 1이 2배의 f 있다. f 프라임 2가 f2로서 너는 이제 같다. 어떤 값으로 이제 같겠지. 맞아? 그런 상태인데 얘들이 지금 무슨 인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면 fx 자체가 x-1, x-2 인수를 포함한다기보다 얘를 기반으로 한 3차식 형태로 지금처럼 표현되겠지. 너의 값은 모르겠고. 맞아? 왜? 아니 f1하고 f2하고 같다를 그냥 가지고 가져와야 돼. 결국에 f1하고 f2하고 같다. 근데 너는 뭔지 모르지 내가. 자, 다시 1 대입한 값이 뭐가 나오겠죠. 2 대입한 것도 뭐가 나오겠죠. 아니면 어떤 방식도 괜찮냐면 fx 자체가 여기가 뭐 알파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x-2의 완전 제곱에다 하나 집어넣고 뭔가 값을 결정한 다음에 다른 조건들을 써도 상관없겠고. 근데 굳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게 어떠냐 이거죠. 1과 2의 함수값이 똑같아.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은 그냥 k인 거야. k. 그럼 이게 오른쪽이 2k. 얘 조건. 근데 미분해서 대입할 거잖아. 미분한 다음에 얘는 고배 미분법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인수들이 살아있는 형태면 계산이 굉장히 편하다고. x-알파 내가 x-1 또 x-알파 x-1 x-1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그럼 첫 조건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1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1이지. 그게 뭐랑 똑같다고? 그게 2배 f1 다 사라지고 2k.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2k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등장하겠죠. 맞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2k다. 식 하나 등장하면 두 번째는 얘죠. f 프라임 2 그랬으니까 2 대입하면 너 사라지고 너 사라지고 너 2.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게 f2 이거 k인데. 여기다 써주면 되게 열리. 알파 마이너스 1이 2k.
됐죠? 변변 더하면 3. 3K. K가 1인가요? K가 1. 맞아? 잠깐.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1이네. 미안. K가 3분의 1이구나. 쏘리. 3분의 1을 알파는 그러니까 얼마? 3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다 찾았다. x-1, x-1, x-3분의 5. 그래서 1학년 수준의 다항식 다루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얼마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F3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2, 1, 3, 3분의 4, 그럼 3분의 1, 3이냐? 네, 이렇게 20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봅시다. 19번의 별표. 사실 복병은요, 난 20번도 아닌 것 같아. 20번은 어떤 방식이든지 풀 수 있을 방법들이 보여. 1학년 과정에서의 다항식 정리 물어본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뭐 루피탈도 그냥 썼고요. 근데 19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 원하는 방식을 잘못 찾을 가능성, 방향 제시를 잘못 볼 가능성, 뭔 소리야. 봐봐. 19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 1, 1, 1, 2, 2, 3, 3 이렇게 주어져 있죠. 총 8개란 말이지. 여기서 하나씩 적혀있는 8개,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8개의 공에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는 시행을 3번 반복하겠대요.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그때 A와 B와 C가 4보다 클 때 잡았다. 일 때, 뭐뭐 일 때 조건부죠. A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A-2, B-2 그렇죠. C-2가 0의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조건부 확률 이미 직접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너를 사건 A라고 하고요. 너를 사건 B라고 하면 내가 P, P/A다.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너다. 그럼 얘들이 1이라는 숫자도 가능하고 어쨌든 2라는 숫자도 가능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게 얘는 2번, 얘는 4번이나 되고 4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4보다 크게 만들어?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그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세보는 거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A와 B와 C가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 이렇게 썼어. 2 이렇게 썼어. 그럼 2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그럼 합이 5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7일 때, 합이 8일 때 뭐 이런 것들 다 쓰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분류가. 뭘 분류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보통 조건부 확률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합의 성질로 설명이 되죠. 확률 자체가. 여기 지금 보면 A라는 사건이 있는 거고요. B라는 사건이 있어. 사건의 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의 상황인 거야. 그럼 B와 A라는 얘기는 A 중에 들어있는 그 중에 B를 보는 거죠. 자, 이걸 경우의 수 입장으로 세려면 그런 사건이 대등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써야 될 거. 얘들은 모두 다 달라 이렇게 해야죠. 모든 하나하나의 공이 모두 다 대등하게 달라야 된다고. 맞아? 대등하게 달라야 된다고. 그런 사건의 대등성으로 다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게 그냥 경우의 수라면 그냥 같은 거지만 확률로 보는 순간 모두 다 달라라고 놓고 경우의 수로 보죠 이제. 그러면 A라는 개수를 세려고 봤더니 분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야 A가 아닌 걸 빼내면 되지.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게 편하다고. A가 아닌 게 뭔데요? 모기는 A랑 B랑 C랑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세는 게 훨씬 더 편해. 맞아? 세 개의 합이 3인 경우가 있죠. 1. 세 개의 합이 4인 경우 1, 2밖에 없다? 그걸 어느 세월에 다 세냐고. 요것만 세는 거지.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겁니까? 라고 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위를 no! 아니다. 8, 7, 6이야. 확률 얘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럼 111을 뽑았다고 111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니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라고. 플러스. 그럼 112.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A가 2가 될지 B가 2가 될지 C가 2가 될지 모르죠. 얘 같은 경우는요. A가 1인지 B가 2인지 C가 2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얘 같은 경우 3이 필요하지. 뭐 누가 2를 가져갈래? 그래서 네가 2를 가져갈게라고 누군가 결정을 했어. 내가 2를 가져갈게. 그럼 그 2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2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곱하기 그 다음에 1을 결정해야 돼. 그 다음 사람에게 1을 줄 거야. 네 가지. 세 가지. 요겁니다. 모두 다 달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바로 NA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가 NA 중에서 NA급이 이렇게. 그렇지. 이게 정의도 앞서겠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니? 876이야. 87. 막 정리하지 말고 여기 공통인수 있잖아. 432. 432. 432 1 플러스 432 3. 4네. 그죠? 3. 이것도 묶을까요? 6, 3, 2, 4, 2. 그러니까 8하고 6이 밖으로 빠지지 않나? 7, 6, 4, 2, 2, 5, 6, 3, 8에 240이냐? 240. 뭐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겠니? 어차피 240. 그냥 전개해도 될 뻔했다. 아무튼 여기까지. 240이야. 이게 너의 경우의 수라고.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돼? A도 되고 B도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 A도 되고 B도 되는 게 뭐야? A, B, C가 더한 게 4보다는 커야 돼. 그걸 만족하는데 네가 0이 되는 걸 구해야 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 되는 거잖아. 이거 복잡하다 이것도.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 되는 건 복잡하다고. 왜? 셋 중에 셋 다 2가 될 수도 있고 두 개만 2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분류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서 가는 것보다 네가 아닌 걸 세는 게 어떠냐 이런 거죠. 뭘까요? 어쨌든 전체 확률은 이게 이제 1이야. 이게 전 확률이잖아. 이게 전체 확률.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이제 조건부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봐봐. 여기 조건부는 얘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이 중에서 너 그럼 A, 교, B의 0거. 그래? 자, 얘가 아니라 이제 따라서 P 잘 봐요. P, B바 A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1 마이너스 N A 중에서 N A 교 B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너를 빼내는 거라고 지금. 괜찮아? 그럼 정리하면 1 게다가 240이고요. 뭐 하자? A이고 B가 아닌 거야. B가 아니게 본다. 응? A-2가 B-2가 C-2가 0이 아닌 거잖아. 그럼 A도 2가 아니고 B도 2가 아니고 C도 2가 아니고 이게 더 쉽죠. A도 2가 아니고 B도 2가 아니고 C도 2가 아니니까 애들은 3하고 3만 1하고 다시 1하고 3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해진 게 얼마보다 크게? 4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4보다 큰데 얘들이 1하고 3만 고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훨씬 더 편하지. A, B, C를 세는 방식이. 왜? 4보다 커지니까 5 합이 5, 6, 7 이런 것들을 세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합이 6인 게 나올 리가 있나요 이게? 세 개가? 7인 건 나오죠. 7은 어떻게 3, 3, 1 생각해봐. 3, 3, 1 나오잖아. 7 합이 7인 건 딱 넣혀야지. 합이 6인 거는요. 3, 3 두 개를 써가지고 0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럼 다른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합이 5인 거밖에 없겠는데 그럼 3, 1, 1 이거 끝이지. 어머나 띠용 쉽죠. 이게 왜 그러면 좀 복잡해 보였을까요? 시험 시간에. 이게 그 조건부 확률에서 여사건을 쓰는 걸 익숙해야 이게 말이 꼬이냐. 조건부 확률에서 여사건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건부 확률에서 여사건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얘들아 확률은 집합과 성질이 똑같아. 벤 다이어그램적 사고를 하라고 많이 문제가 복잡해 보이면 딱 그렇게 설명한 거는 너의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거거든. 얘는 우선 누가 1이 될 건지는 셋 중에 하나니까 3. 그럼 제가 3이라고 결정했으면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 1을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은 네 가지. 6, 4, 24 이렇게. 여기 또 얼마야? 3. 누가 3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되고. 1이 되는 방법은 네 가지야, 세 가지야. 6, 4, 24, 72. 1 마이너스 240분의 8로 나눠지는구나. 8, 30, 8, 3, 8, 9. 3으로 또 나눠지네. 10, 1, 3. 4, 또 나눠지네. 1분의 5분의 2예요. 5분의 3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19번이 오히려 어렵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9번하고 29번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바꿀까 말까를 좀 고민했어. 처음에 문제 내보낼 때. 귀찮아서 그냥 뒀습니다. 알았죠? 요게 29번으로 알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 정도. 1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좀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 19번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17번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는 정리할 거야.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볼게요. 17번 같은 이런 기하 문제. 가봐. 그리고 같이 반지를 해결해 either. 자, 밑줄 잡고 in, do, one, C1, C2가 외접 동그라미. 외접. 1인 녀석과
반지름의 길이가 3일. 여기 지금처럼 확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쵸? 둘 다 원입니다. 됐어. 자, 이랬을 때 A, B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잘 보면 야, 반지름이 얘는 3이야. 그러니까 지름이 6이고 얘는 반지름 1이니까 지름이 2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가 8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중점과 전점을 다 연결한 것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지. understand? A, B. 그리고 선생님이 기하 얘기할 때 무조건 원은 중심 체크하고 반지름 작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교점 기반으로 중심이 분명히 있고 요 교점 기반으로 중심이 이 선 위에 있다라는 것만 체크한다면 문제는 거의 다 푼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외접하고 있는데 C1 위에 점 A가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C2에 점 B가 있는데 여기 이제 8이다까지 넘어가고요. C를 잡을 건데 이렇게 연결해서 너의 각을 결정할 거야. 너를 세타라고 할게. 여기 C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 이런 걸 줬을 때 이제 C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때 어떤 걸 해야 되냐? 탄젠트 세타를 활용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수직이 없잖아. 그걸 만들어줘야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연결하면 수직이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원주각. 지금의 원주각이 수직인 거지. 여기는 수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점 기반으로 반지름 작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점 기반으로 반지름 작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중반 중심 문제. 두 번째. 그랬을 때 또 좋은 게 네가 무슨 등변?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수선의 발이야. 무조건 수선의 발이야. 삼각 필요 없어. 여기를 내가 H 이렇게 쓰자고. 탄젠트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야, 그럼 봐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보로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얘란 말이야. 왜? 이 반지름 3, 지름 이거 5라고 5. 그럼 너의 길이는 5 코사인 세타야.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뭘 찾을 수 있어? 코사인 찾을 수 있죠. 좀 쉽게 가는 방법은 이렇다. 어쨌든 난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 탄젠트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비율을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니야? 2, 1, 루트 5. 그러니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얘가 2 루트 5겠네. 여기가. 맞아?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 더. 뭐가 하나 더인데? 여기의 길이가 5사인이잖아요. 5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루트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가. 글씨 잘 보이냐? 루트 5. 그럼 네 길이가 3이잖아? 피타고라스. 2네 2. 그럼 답은 2 플러스 2. 어머 이렇게 실 거야. 원칙적으로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을 찾는 방식은 좀 다르죠. 원래는 이렇게 써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탄젠트와 코사인의 관계는 대부분 얘가 설명하죠. 이게 쉽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풀고 싶다. 이건 수학적인 거긴 하지. 좀 더 수식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의 1이다. 4분의 5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제곱이 5분의 4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세타가 루트 5분의 2인 거죠. 어쨌든 얘가 이니까.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17번. 원 중심 반지름 작도 이등변 수선의 발을 내리는 단순 삼각비 문제. 17번 문제였습니다. 까지 정리하시고요. 공개용 정현경 한성훈 모의고사의 해설 어썸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올해 모의고사가 어썸 랑데뷰 시즌 1, 시즌 2 어썸 랑데뷰 시즌 1, 시즌 2 해설 강의 다 이투스에 올려놓고 우리 지금 그 다음에 대치동 S 다 저자 직강이에요. 다 저자 직강이에요. 시즌 1, 시즌 2, 대치동 S까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파일을 자체를 이렇게 3단계로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어쨌든 모의고사는 정형적이다. 모의고사는 어썸이다 라는 대명사를 올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료 모의고사 등등해서 우리 풀어낸 모의고사만 해도 벌써 다 합하면 30종 정도가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열심히 돕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직도 모의고사 고민하고 있다. 절대 고민하지 마라. 정형형 모의고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형형이었습니다.